안녕하세요. 심심풀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현경입니다. 온라인 도박이 최근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도박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삼은 온라인 도박이 늘어나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온라인 도박의 실체는 무엇이고 왜 이렇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온라인 도박에 빠지게 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미성중학교의 조영석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조영석입니다. 그리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최혜정 선임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서울구로경찰서의 박진무 경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접근 방식을 알아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진무 경사님, 청소년들이 불법 온라인 도박에 빠지는 경로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뭐 보도자료를 나온 거나 제가 접했던 어떤 사례들로 봤을 때 이 청소년 도박은 친구들을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유튜브 같은 SNS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또 무료 영화나 무료 웹툰 사이트를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배너나 팝업 광고를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좀 구체적으로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좀 접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소위 이제 슈퍼 전파자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슈퍼 전파. 전파자. 예,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다니는 어떤 무리의 어떤 친구들은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도박을 경험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보통 이제 청소년들이 하는 어떤 도박은 그 사이버 도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이버 도박에서는 그 어떤 친구가 도박을 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을 가입을 시키게 되면 이른바 이제 꽁머니라는 어떤 돈을 지급을 사이버머니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 돈을 도박을 하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이제 꽁머니 중에 얼마를 좀 떼주는 방식으로, 또 그 다른 친구들은 또 직접 가입을 시켜서 도박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 전파자 친구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도박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에 노출되는 청소년들의 그 구조가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뭐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만 이미 조직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경사님, 그런데 요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온라인 게임을 어릴 때부터 하잖아요. 근데 온라인 게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온라인 게임과 도박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형법상 도박의 개념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따라서 그 득실을 결정하는 걸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게임과 도박의 차이는 이제 재물을 걸고 하느냐 아니냐, 이 차이에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재물을 걸고 하는 도박이어도 우리 대법원 판례상 일시적 오락에 해당하는 거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예외 규정일 뿐이고요. 일시적 오락 여부는 뭐 도박을 같이 하게 된, 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같이 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도박의 규모나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보시기에는 법적으로는 이제 뭔가를 걸고 하는 그 사행성이 있어야지만 도박이라고 분류한다라고 경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온라인 게임을 하는 거랑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일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게임은 하나의 스포츠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있죠. 국민적인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현금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 이런 것들을 걸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온라인 도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언가를 걸고 하는 것은 온라인 도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청소년들이 이런 불법 도박에 타겟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청소년들이 이렇게 타겟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 청소년들은 아직 미숙합니다. 잘하는 중이죠. 그렇죠.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험이 없습니다. 적습니다. 반면에 또 인터넷이라는 이런 환경에서는 굉장히 친숙합니다. 웬만한 성인들보다도 청소년들이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마주하는 그런 것들이, 기회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불법 도박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불황이 있어도 아이들은 불황이 없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것 때문에 또 쉽게 접근하는 것 같고 부담 없이 접근하는 것 같고 또 법적인 처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은 좀 자유롭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촉법 소년이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을 한 아이들도 있었고 모든 것들이 미숙하고 경험이 적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사님, 만약에 불법 도박을 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예, 일단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위 또 말해 총책이라고 하는 친구들, 도박 사이트의 어떤 그 모집원들을 그 수집하고 운영에 또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친구들은 도박 개장죄 내지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좀 무시무시한 범죄 형량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도박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어떤 그런 죄목이고요. 그리고 단순 도박의 경우 그 자백이나 그 반성 여부에 따라서 또 소년법에 따라 소년 보호 처분으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도박을 했는데 끊고 싶은데 처벌이 두려워서 뭔가 신고를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러지 말고 주변 어른들을 통해서 뭔가 자진 신고하고 또 자기가 접한 사이트나 계좌를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또 그런 이런 도박 환경 차단에 같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학생이 안 했어요. 저는 불법 온라인 도박을 안 했는데 그 사이트를 뭐 내 블로그나 뭐 이런 데 홍보를 했다. 그래도 처벌을 받아요? 불법 사이트가 운영되는데 도움을 주게 되면 도박 방조나 또 도박 개장죄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죄명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 학생 중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야, 너는 아직 촉법 소년이니까 만 15세가 되지 않았으니까 네 걸로 하자라고 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회적 관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PC방 업주가 직접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불법 사이트에 들어가서 불법 도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요즘 PC방에서는 다 어떻게 보면 무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지 현재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이 되어 있는지 카운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불법 사이트라고 이제 판단이 되니까 신고로 바로 이어져서 교육이 되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들이 이렇게 도박에 빠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강사님 어떻습니까? 도박에 빠지는 이유는 일단 친구들 영향을 많이 받고요. 도박이라는 게 도박을 하게 되면 미리 설계된 불법 사이트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도박 같은 경우는 미리 설계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보면 처음에는 땄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땄으니 주변 친구들이 또 몰려들고 또 그 친구들한테 내가 따주겠다든지 아니면 너도 하라고 해서 꽁머니를 받는다든지 그런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온라인 게임을 하면 되는데 왜 불법 도박을 할까요? 일단 도박이라는 것은 인류가 지내온 시간을 보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재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상이 엄청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은 시작하는 거겠죠. 어떤 아이들은 전술 전략이 필요한 게임보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바로바로 결과를 알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자체에 매료되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어떤 방식으로 온라인 도박에 빠지는지를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참 몰랐던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온라인 도박의 실체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온라인 도박에 빠지는지를 살펴봤습니다.